다섯 비구는 비난하고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문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아주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럼 뭘 비난했어요? 부처님은 무엇을 비난했어요? 고행 포기한 거예요. 그 음식에 거기에 욕망을 느껴서 우유죽을 드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 부분을 가지고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그 중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까짓 게 뭐 법문이여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욕심내서 많이 먹지 마라. 야, 너 너무 고행의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마라. 그게 법문이에요, 그게. 그러고 아라한 되셨어요, 그분들은. 양극단에서 벗어나는 거. 그 사티파타나 숫다를 설하신 그 지역이 꾸루 지역이라고, 꿀루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가 델리에서 가까워요. 델리에서 약간 북쪽인가 그래요. 근데 이 지역이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부처님이 요쪽 바운드리에서 움직이셨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요쪽에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거나 지역 특성이 그래요.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어쨌거나 한국하고 비슷해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먹을 것도 풍요롭고 기후도 좋고 한국처럼 그래서 지혜가 수승해서 이 법문을 들으면 이해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티파타나 수다를 설해요. 거기서 본격적인 제가 봤을 때 수행의 틀이 이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가 일어나고 사라졌어. 이걸 봐서 깨달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에서 어떤 경험을 더 깊게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는 확실히 늘어난다. 그게 중요한 거지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경험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길로 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뭔가 무심하게 그냥 마음가짐 점검하고 알아차림하면 어떠한 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이 되는 거지 내가 이 경험을 해야지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 경험만 했다고 해서 사유 없으면 아무리 그 경험 평생 해도 이해 없으면 안 돼요. 사유 없으면. 그게 조사다. 조사죠. 칠각지에서는 법의 조사로서라고 이제 하고 팔정도에서는 정사유로서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번뇌 없는 사유가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해를 하기 위한 칠각지에서는 그러니까 깨닫기 위한 어떠한 사유라면 이때부터는 이제 번뇌가 없는 그러니까 번뇌 해결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이제 필요한 거겠죠. 굳이 이렇게 체험에 있어서 어떠한 궁극에 도대체 어디까지 체험이 돼야 되나라고 물으신다면 결국 명색을 봐야 돼요. 명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 붙임과 동시에 색이 생겨나요. 그거 보면은 거진 해결돼요. 그거 보면. 그랬을 때 모든 게 다 본인의 생각이라고 이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도 막 오온에 뭐 이것이 이러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진짜 실체가 없어요.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생각에 실체가 어디 있어요? 이 형상만 놓고 보더라도 이 자체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형상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오온이 함께 작용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도 맞지만 이 형상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그 자체도 실체가 없다라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음은 아는 작용인데 이 형상이 앓을 당하느냐 그것도 아주 또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물병 다 보여요. 짜잔 짜잔 짜잔
물병을 우리는 안다라고 해요. 누구나 얘기하죠. 너 물병 보는데? 나 물병 알아. 라고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유로도 풀려요. 이 물병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요 근둔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세간적 지혜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병이에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처음부터 물병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는 있어요. 이미지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결국 요거예요. 이미지는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 이미지가 그럼 여기 있는 거겠어요? 요 뇌에서 어떠한 작용이 굳이 표현하자면 이 뇌에 어떠한 뭔가 이미지겠어요? 이 안에 있는. 맞아요. 결국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이미지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 이미지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이해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는데, 그러면 물병이라는 이미지가 앓을 당하나, 만약에 물병이 앓을 안 당한다면, 물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지더라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지라고 하는 이 물병이 여기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이미지가 앓을 당하지 않아요. 앓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앓을 당하는 어떠한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로 인해서 어떠한 파생돼서 이게 쉽게 말하면 반도체에서 어떤 전기적 신호가 있어서 어떤 화면이 드러나고 소리가 드러나는 거지. 이 반도체 여기에는 소리니 어떠한 모양이니 거기에는 없다고요. 전기적 신호에는. 그죠? 그래서 요게 아주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명색을 보는 거는 엄청난 힘이 좋아요. 그리고 명색이 붙기 이전의 것도 알면 더 좋고 어떠한 체험이 돼요. 어떠한 체험이. 그걸 이제 촉, 외다나 뭐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촉에는 어떠한 게 아주 미세한 게 어떠한 게 느껴졌다 싶으면 얘는 어떠한 촉이라고 보시면 돼요. 3, 4 화합, 그 촉. 근데 얘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싼냐의 작용이 그걸 해석을 해요. 싼냐의 작용이. 싼냐의 작용이 그걸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름과 붙임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색이 함께 생겨나요. 그게 만약에 소리내라고 하면 소리내라는 그것과 같이 소리가 함께 있어요. 그 가서 이게 탁 붙어요. 그럼 얘는 소리가 돼요. 소리네? 끝까지 소리라고 알아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소리라고만 이름 붙였지 내가 여기에다가는 개가 짖는 소리인지 매미 소리인지 뭐 새 소리인지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야만이 본인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름 안 붙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상은 변화가끔 되어 있어요. 흔히 부처님께서 아주 그 열반에 드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비구들이여, 형성되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니 뭐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마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형성되어진 것은 항상하지 않대요. 근데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형성되어지게끔 하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형성되어진 거는 부처님을 까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성되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왜 형성되어지는가, 그걸 이해하는 게 더 벗어나는 데 힘이 있다고. 얘 자체가 형성되는 거요. 보는 쪽에서 그렇게 형성을 시키는 거요. 보는 쪽에서 그렇게 형성시켜서 봐요. 이결작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걸 빠라마타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 미세하건 뭐건 저건 전부 다 빤냐띠요. 빤냐띠라고. 오온이 공하다라고, 이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반야신경도 이 오온을 가지고 공하다라고 하지, 또 무자도 막 연기, 공, 요렇게 해서 아예 없다, 요 개념으로 하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없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아까 마음은 아는 작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앓음을 당하는 것에서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 있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해야죠. 그것까지 봐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이 오온이 공하다, 그러니까는 이 자체가 지금 오온의 집합체다라고 해서 공하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앓음을 당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봐야 된다고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물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물들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렇다고요. 대상이 있고, 자, 보는 작용이 둘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는 계속해서 달고 가야죠. 네. 달고 가야 되는데, 대상이 이제 좀 예전보다 미세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빠라마타라고 오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빤야띠를 갖다가 지혜로 빠라마타로 봐라. 이건 말이 안 돼요. 빤야띠를 빤야띠로 보는 게 지혜란 말이요. 이해가 돼요? 응. 빤야띠를 빤야띠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지. 빤야띠는 말 그대로 관념인데 그걸 실체로 봐버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요. 흔히 사마디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신념체에서는 그냥 사띠와 지혜 뭐 이렇게만 표현하지. 근데 사띠를 왜 둬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사띠는 왜 둬요? 지혜 내기 위해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사마디 기르려고 사띠 두는 거예요. 네. 사띠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은 바른 사마디를 얻기 위해서 바른 알아차림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보는 줄 알면 어떠한 깨어남이 있잖아요. 그게 바른 사마디라고요. 보는 줄 알 때 바르게 사띠를 하면 바른 사마디는 뭐예요? 지혜를 내기 위한 그 조건이 되는 사마디를 바른 사마디라고 하는데 요거의 원인은 바른 사띠란 게요. 바른 사띠는 보는 줄 아는 것이 바른 사띠고 경험을 하면 말 그대로 항상 이 빵빵한 이 칠각기로 일할 때 삐띠, 빠사띠, 사마디, 우빼까 요게 항상 이 현전히 공간 전체를 꽉 채운 상태에서 대상도 알아차림하면서 법의 조사도 되면서 이게 한 일주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고요함이 어떤 느낌일지. 그거는 상상으로 안 돼요. 경험해 봐야만이 알아요. 잠을 안 자도 정말 좋아요. 자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반드시 의심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화두 이런 의심이 아니고 도대체 뭘까? 이거 화두라고 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나 지금 화두하고 있네. 왜냐하면 여기서 의심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의심이. 예. 그걸 의정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심이. 이게 오히려 마음을 굉장히 깨어있게 하더라고요. 요 의심이. 근데 뭔가 갑갑한 의심인데 안 풀리니까 도대체 뭘까라는 그 의심은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서 어떤 칠각제로 일할 때 그 우빼까와 이런 고요함과 막 균형을 맞추죠.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삐띠, 빠사띠, 사마디, 우빼까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균형. 삐띠만 있어도 안 돼요. 빠사띠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지금 균형을 맞춰요. 이 앞에 진짜 캐스마크가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요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표현상 갑갑한 것 같은데 이게 그 공간에서 꽉 채워지는 그러한 이 네 가지 요게 있기 때문에 갑갑한 것 같은데 오히려 좋고 막 이런 게 계속 가요. 잠도 안 오고 저게 진짜요 가짜요 진짜요 가짜요 맨날 요거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걸으면서 힘들면 잠깐 앉아있고 신기하네. 11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오고 1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그렇게 아침 발고 또 탁발 갔다가 와서 밥 먹고 그게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누워만 있어요. 그냥 일어나요. 또 누워만 있다가 잠 안 들고 그렇게 한 일주일 되니까는 뭔가 아하 정말 그렇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네. 가래로서 지금 처음부터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만들어낸 것 그 이후에 좋고 싫고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느냐? 근데 화살 한 방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이 드러나는 것에서 가래가 있다라고 하면 사성제에 대한 부처님도 멸은 없어야 돼요. 죽어야만이 끝나나요? 말 그대로 죽어야만이. 안 한다. 법문하실 때도 끊임없이 지금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내면서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만약에 가래가 있이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견해는 그래요. 여시야해. 숨 쉬는 것 의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도 그럼 가래로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라한 되자마자 숨 못 쉬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도 그러니까 두 부류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명색을 만들 때부터 가래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너무 그건 정말 나 이제 죽어야지 했을 때 이 정도 능력 아니면 힘들다고 봐요. 7가지 마음은 항상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촉, 수, 상,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에너지인가 뭐 있고 주의 기울이는 거, 주의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가래가 있나요? 네? 없어요? 그러면 명색이 생길 때 가래는 없다라고 봐야죠. 굳이 교학적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7가지에는 촉은 반드시 있잖아요. 촉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인식되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옛날 어른들은 분별 말라 뭐 그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래가 붙냐 안 붙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는 보여짐만 있고 뭐 들려짐만 있고 요 상태에서는 좋고 싫음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여지는 거는 왜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는 왜 들려지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더 깊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뭔가 탐심이나 진심이 안 일어난다라고 뭐 또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고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이후에 정말 이제 탐심으로 뭔가를 하느냐, 진심으로 뭔가를 하느냐, 그거는 그 이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조사를 스스로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비결되더라고요. 우선에는 사티의 힘을 길러야 돼요. 사티의 힘을 길러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식은 이해되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네, 식에 대해서는 이해되어져야 할 거고, 지혜는 개발되어져야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이 지혜로 되진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빤야띠라고 아는 것이 지혜지 빤야띠를 빠라마타로 봐라 이거는 안 된다. 각각으로 결국 빠라마타는 이해의 대상이지 관찰의 대상은 아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빤야띠는 빤야띠인 거고 빤야띠화 시키는 게 빠라마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빤야띠화시키는 대상화 시키는 게 빠라마타라고. 대상화. 대상은 빤야띠고 대상화 시키는. 그러니까 색상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화 시키는 게 마음 작용인 거잖아요. 그게 빠라마타고 그 대상화 된 거는 빤야띠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뭐 윗바사나 하면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막 그러니까는 뭔가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면 요게 빠라마타 아닌가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라마타는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빤야띠를 보면서 빠라마타를 이해한다. 이건 좀 말이 좀 거시기한데 어쨌거나 보는 줄 알면 돼요. 보는 줄 알면. 전체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그보다 좋은 거는
관찰하는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예. 전체적으로 아는 건 어떤 상태로 고요함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혜가 나기 위해서는 보는 줄 알 때 지혜의 증장이 있습니다. 보는 줄 알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사마디가 바른 사마디고요. 근데 처음에 수행하실 때는 보는 줄 아는 것으로 잘 안 했잖아요. 그냥 대상 알죠? 알죠? 이제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정규 코스가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요. 유치원생, 이제 유치원생, 놀이방, 유치원생한테 이제 자, 대상 알죠? 알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 알죠? 그 알에서 보는 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알에서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알죠? 아는 것에는 이미 보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보는 줄 아는 것으로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알죠? 여기에서 뭐 보는 마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함께 있어요. 함께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 줄 아는 것으로 해야만이 분리시키잖아요. 위파사나는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대상과 마음을, 그러니까 대상을 뚝 떨어놓고 분리시켜서 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진짜 위파사나는 대상과 마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분리시켜서 보는 게 위파사나라고. 대상을 알죠. 그 아는 마음 상태에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뭐 사띠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바른 사띠는 보는 줄 아는 것이 바른 사띠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아는 마음 상태에서 거기서 오는 고요함과 거기서 오는 사마디의 힘과 보는 줄 알 때의 사마디의 힘을 그 차이를 분명히 본인 스스로 구별할 줄 알면 보는 줄 아는 것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훨씬 깨어남의 질이 달라요. 대상과 마음의 관계란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도께서도 대상과 마음을 함께 바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는 게 뭐겠어요? 보는 줄 아는 게 함께 보는 거란 말이에요. 명색이 붙으려면 반드시 그 촉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근거로. 왜 거기에 작용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단지 우리가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게 없지. 단지 예전에 그 정보, 기억으로 싼냐의 작용을 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걸 그 작용이 명색인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뭔가 알아졌다라고 하면 촉인데, 촉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걸 받아들이는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외다나예요. 빠라마타 외다나. 수.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지. 옛날 중국 어른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라고 번역이 됐어요. 저는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봐요. 네. 받아들일 수라고 번역한 것이. 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것도 맞지만 그건 전부 빠냐띠예요. 헛거란 말이에요.